나온 사람도 적고 방송 본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네. 아,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불편 안 해야 돼요? 불편 안 해야 되죠. 근데 왜 불편할까요? 아직 안 닦여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마음 공부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쉬운 거 하면은 그 가치가 있을까요? 쉬운 거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걸 해야 가치가 있어요. 어려운 걸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공부가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아직 안 가신 분 계시나? 집에 있는 게 또 휴가일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이제 전수님하고 이틀 하루 1박 2일 잠시 이제 바람 쐬고 왔는데 그냥 밖에만 나가면 전수님이 좋아라 합니다. 딴 데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차만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좋아라 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 아침에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살짝 조금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기온이 올해란다. 이번 주에는 처서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말복이 지났고 지난주에 처서 지나고 하면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여튼 기록적인 더위를 폭염의 어떤 삼복은 지났죠. 말복이 지났으니까. 하여튼 늘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거기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포항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어디예요? 몰라요? 네? 서울 강남, 네? 황금동요? 거기 그런 이야기 말고 대구 황금동이 부자들이 많아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여하튼 서울 청담동이랍니다. 청담동. 그런데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기티가 난대요. 그래서 왜 기티가 날까? 옷을 잘 입어서, 명품 옷을 입고 다녀서, 그리고 몸에 이런 보석을 많이 치장을 해서가 아니랍니다. 가 아니래요. 이걸 누가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택배 아저씨가 그랬대요. 청담동 사람들이 기티가 나더라. 기티 나는 것이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아파트 단지를 들다든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만날 때마다 눈웃음 지으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기티로 봤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티 난다 그러면 뭔가 잘 걸쳐 입고, 그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보석도 달고, 그죠? 그게 기티 나는 걸 알았는데 이분이 생각한 것이 의미가 있구나.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돌아다닐 텐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고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평균 이상으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분은 이게 기티다. 기티가 뭐예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티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인연 지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기티나게 살아야지 귀한 인연을 자꾸 지어가는 겁니다. 천하게 살면은 천한 인연을 지어가는 거고 귀하게 살면은 귀한 인연을 지어가는 거예요. 웃지 못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웃을 수 있고 부드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게 이게 기티예요.
그죠? 자, 우리 부자 시작하면서 우리 귀티나기 시작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성질 내면서 반갑습니다 안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그죠? 도리도리 까꿍 합시다. 까꿍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귀티나는 거예요. 그죠? 귀티나는 겁니다. 왜 귀티나게 살아야 돼요? 귀한 인연을 자꾸 지어가는 거니까. 그죠? 귀한 인연을 지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구나. 귀티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늘 귀티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인연 지어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당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비로자나 궁전. 비로자나 궁전은 누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 궁전에 들어올 수,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궁궐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함부로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내 내면과 내 외면을 갖추어 놓고, 얘 어떻게 보면은 궁궐에 법도가 있듯이, 그죠? 그 법도가 있듯이, 우리가 법계 비로자나 궁전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 우리 행위의 모습, 행위의 어떤 그런 섭을 들여놓고 그렇게 업을 닦아놓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그대로 현실의 삶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다 비춰져서 기티가 날 수 있는 귀한 삶. 이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 어차피 인간 세상에 우리가 왔을 때 어떠한 각각의 인연으로 온 인연들은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진리 인연 맺어서 내가 부처님 법 속에서 진리 공부하면서 귀한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죠? 왜? 이 생에 내가 그래서 귀하게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다음 생까지 우리가 그러한 인연들을 자꾸 지어 나가는, 왜?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방 뉴스예요. 이제 포항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경주시에서 나온 뉴스인데, 벌초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산림가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거기 벌써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청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또 벌초 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봉 하나에 얼마냐면은 10만 원.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장소 어디냐에 따라 갖고 저 산골짜기 있으면 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광고 비슷한 홍보물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이제 벌초 문화도 앞으로 점점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여하튼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제 하는.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명절, 추석 명절이나 또 우리 10월 그 연말에 가면 11월, 10월, 12월에 가면 이제 우리 모사 지낸다 그러나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또 벌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늘 이렇게 1년에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벌초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조상의 어떤 묘가 지금 우리 사실 삼복더위 지나고 비도 오고 장마도 지나고 막 그러면은 산에 한번 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막 자풀들이 우거져서, 그죠? 그걸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요즘 뭐 사실 뭐 대행 서비스도 있지만은 어떠합니까? 다 요즘 기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손으로 낫으로, 물론 손으로 낫으로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계로 해도 힘든데, 그죠? 여하튼 그걸 우리 또 조상에 대한 조상을 제대로 잘 모시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늘 해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묘를 잘 가꾸는 것도 조상을 위한 내 마음 정성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내 마음을 잘 닦고 다스려 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자풀들을 잘 관리를 하고 정화시키고 벌초하듯이,
그죠? 사람이 벌초하듯이 똑같은 어떤 비유 이야기입니다만은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도 수시로 그죠?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잡풀들이 막 우거져 있고 여기저기 막 더러운 것들이 한 무더기씩 막 삐죽삐죽 삐져 나온 것도 있고 나무가 이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이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를 전지 작업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또 잡풀들은 무성하게 잘 자라. 돌았으면 잡풀들이 막 자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도 수시로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잡풀들이 우거지듯이. 그죠? 또 깨끗이 청소해 놓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한 무더기에 냄새 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구덩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당은 정신정화의 전당이고 우리 자성이를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일주일 동안 물질 시대에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때가 묻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풀들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서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막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런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죠? 그러한 우리 정신정화의 날이고 심당은 정신정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같이 흩어졌던 것들을 정리하고 벌초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우리 조상을 잘 모시는 거고 내가 조상의 예를 다하는 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이 봤을 때 그죠?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내 자식으로서 나를 손주로서 나를 자손으로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효를 행하는 거고 진정하게 내가 부모를 복양하는 거고 조상에게 애를 다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 벌초도 마음 정화도 돈 주면 누가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 없을까? 그죠? 마음 한번 정화하는데 돈 10만 원만 주면 정화시켜 준대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해야지. 그죠? 내 마음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면은 누가 깨끗하게 와서 누가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 그죠? 되게 쉽죠. 근데 내 마음 벌초는 내 마음 정화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억만금을 줘도 누가 대신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잔디 깎는 분이 우리의 벌초 힘들지만 늘 이게 그 잔디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풀 관리하는 사람들. 그분 옛날 한 각자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가 풀도 제때제때 잘 비워줘야 되지 잘 관리를 해서 잘 베어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자라나게 두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힘들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공부도 이 마음도 조금 뭔가 삐뚤어짐이 있고 흐트러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정화를 잘 시키고 그때 청소를 잘하고 하면은 오히려 쉬운데 막 우거져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잔뜩 쌓여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늘 심당에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침에 계면정진 할 때부터 내가 정화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흐트러진 마음이라 정화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어떠한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늘 우리가 무시항송을 가지고 다란 이를 온만의 반면 지는 염속을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행여나 삐뚤어지기 쉽고 행여나 내가 상처 입기 쉽고 행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쉬운 그러한 이 삶의 어떤 가정,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순간순간 돌이켜보고 정화시켜 나가고 또 참여해 나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어떤 정화의 마음으로 또 내가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또 한 달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업식이 내 무의식 세계가 완전히 정화가 되는 그죠? 그러한 우리 삶을 우리가 인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무더위가 이제 한 무더위 속에서 지금도 아직 무덥습니다만은 우리 이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등달아 같이 무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절이 인연이 돼서 때가 24절기에 따라가고 찬바람이 불고 조용한 어떠한 시원한 바람이 또 불 때가 있겠지만 이 마음만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 계절의 이 우주에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제대로 마음이 흐트러졌다가 마음이 다시 맑아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내가 스스로 내가 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법계 법신 부처님은 다른 사람 내 편이에요. 그죠? 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그러진 게 있고 흐트러진 게 있으면은 어그러지고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법을 늘 나한테는 베풀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체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당체법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염송하고 마음을 밝혀 나가다 보면은 그러한 그 법들을 내가 제대로 내 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마음을 먹은 게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나온 것도 내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흐트러지게 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꽃 이쁘죠? 이쁘게 잘 해놨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 웃음꽃이래요. 웃음꽃. 웃음꽃. 보살님 웃음꽃. 웃음꽃. 자, 이게 아무리 꽃이 이뻐도 사람이 웃는 그 모습은 꽃으로 비유할 때 어떤 이 웃음꽃보다 이쁜 꽃이 없답니다. 그죠?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 왜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뱉지는 없잖아요, 그죠? 나도 좋아지지만 나도 편안해지지만은 그 웃음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그러니까 무장되어 있던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한판 붙들어 왔어요. 막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잔뜩 뭔가 갖고 한판 붙들어 왔는데 내가 부드럽게 대해줄 때, 미소 지어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웃음꽃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도 연습해. 우리 만공부하듯이. 그냥 만공부 잘하신 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반갑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 모습이 귀티나는 삶이더라. 그게 귀티나는 인생을 내가 인지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드러운 언행도 중요하고 부드러운 언행도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얼굴 모습 하나도 늘 웃음꽃. 자, 웃음을 우리가 미소 지는 얼굴, 이것도 연습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볼때기를 딱 짊어지면 돼요. 이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눈꼬리 올리고 입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보세요. 볼때기 한번 지어보세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는 이게 웃음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예쁜 꽃이래요. 그죠?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어떠한 삶이 귀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기티나는 어떠한 인생이고 그리고 어떠한 내가 은행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어떠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까. 그죠? 우리 한국의 제일 부자 동네 사람들 모습들이 그러하더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내 마음도 편안하게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모습이 부드러운 인사말과 그리고 미소 띄는 얼굴이 그리고 귀한 삶이더라.
그렇게 내가 귀한 인을 지어갈 때 지금 내 어떤 내가 삶이 귀한 삶이 되고 미래의 어떤 다가오는 삶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질문 봉독합니다.